201쪽 토지 구분 갑시다. 여러분 공부하기가 제일 껄끄러운 부분, 토지의 구분. 자, 우리 한번 보죠. 토지는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를 차등과세하는 거죠. 자, 토지 우리 몇 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 빨리 확인합시다. 기본적이네요. 세 가지로 구분하죠. 첫째 뭐죠? 분리과세 토지. 그다음 뭐죠? 별도 합산과세 토지. 그다음 뭐죠? 종합합산과세 토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별도와 종합은 무슨 과세로 명시가 돼? 합산과세. 이거는 지나 주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여러분 합산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뒤에 나오는 세는 어떤 세율이다, 여러분? 누진세율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합산한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을 높게 과세하는 무슨 세율이다고요? 누진세율이죠. 그래서 이 별도와 종합은 합산 과세하는데 이 합산은 누구별로 합산하라는 얘기 여러분?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거죠. 근데 합산 과세 단위적은 동일한 어디 안에 있는 것만? 시, 군, 구 안에 있는 것만. 이게 바로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니까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별도와 종합은 합산 과세에서 누진세를 줬는데 차이점은 뭐냐? 별도는 무슨 성격의 토지를 말한다? 사업용 성격의 토지를 말한다 그랬죠. 반면에 종합은 무슨 토지 여러분? 비사업용 성격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별도는 사업용 토지고 종합합산과세 토지 무슨 토지? 비사업용 토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별사종비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는 사업을 하는 관계에서 불가피에 갖고 있는 것은 하나는 사업과 관계시 없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비사업용이니까 둘 다 무슨 세율을 적용하지만 누진세를 적용하지만 어디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종합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별도는 0.2%도 출발해서 0.4%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데 반해서 3단계 초과 누진세인데 반해서 종합은 0.2%도 출발해서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였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과세 표준 구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종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기본 잡으셔야죠. 자, 그리고 이러한 합산 과세하는 토지에서 뭐하여? 분리하여. 너희들은 따로 나와. 합산 과세에서 따로 나와. 그래서 따로 나온 애들이죠. 분리과세 토지는. 그럼 얘들은 특징이 토지별로 뭐 하는 거죠, 여러분? 개별 과세하는 것들이죠. 얘는 토지 하나하나마다 따로따로 과세하는 거죠. 얘는 무슨 과세인데? 합산 과세. 여기는 무슨 과세, 여러분? 분리과세 토지는 개별 과세. 요거 맞대응 시킬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무슨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비례세율. 예, 그래서 여기는 누진세율인데 여기는 비례세율이다. 이렇게 이게 분리과세 토지와 합산과세 토지의 차이점이다라는 걸 느끼셔야죠. 차이점이 있어 없어? 있죠. 예,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다만 이때 이 비례세율은 한 개가 아니라 몇 가지 여러분? 크게 세 가지죠. 몇 프로짜리가 있고 1000분의 0.7. 1000분의 0.7가 몇 프로죠, 여러분? 100분위로 한 사람이면 0.07%죠. 1000분이 얼마죠, 여러분? 2가 있죠. 몇 프로죠? 0.2%가 되는 거죠. 근데 1000분이 얼마? 40이 있죠. 몇 프로짜리죠? 4%짜리죠. 그래서 이렇게 차등 비례세율로서 몇 프로짜리가 있다? 0.07%, 0.2%의 뭐와? 저율 분리과세와 4%의 제일 높은 세율이 뭐? 고율의 분리과세가 있는 거죠. 특히 4%는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이랬죠, 여러분?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 최고 세율이죠. 최고 세율. 이게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토지를 분리, 별도, 종합으로 구분하고 다시 분리는 0.07%짜리와 0.2%짜리와 4%짜리 구분해서 결국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를 구분해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토지를 구분한 결과 뭐가 달라진다?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세율이.
그러면 제일 적은 게 몇 프로짜리고 여러분? 0.07%짜리고요. 그 다음에 뭐죠? 0.2%짜리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별도죠.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 종합. 그리고 이거보다 더 높은 게 바로 뭐야? 4% 비례세율짜리죠. 그래서 토지를 구분해서 결론은 뭐가 달라지는 거야, 지금? 세율이 달라지죠, 세율이.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 0.07%짜리와 0.2%짜리와 별도는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가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종합과 4%짜리 세부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무겁게 때리겠다는 얘기죠. 비사업용 토지와 사치성 재산에 공헌한 토지니까 저기는 세율을 무겁게 가는 거죠. 이때 여러분 0.07% 과세는 건 몇 가지야, 여러분? 세 가지. 첫째 뭐죠? 농지. 둘째 목장용지. 셋째가 임야. 딱 몇 가지만이야? 세 가지만이죠. 오로지 세 가지. 농, 임. 요 세 가지만 몇 프로 때리는가? 007 분리로 과세하는 거죠. 그 다음에 0.2%짜리로 과세하는 건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여러분? 공장용지죠. 그 다음에 기타 공익사업용 토지죠. 공익사업용. 그러면 여기도 무슨 토지고? 사업용. 여기도 뭐야, 여러분? 사업용인데 차이점은 여기는 뭐고? 공익사업이고 여기는 영리사업, 수익사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영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무슨 목적으로? 공익사업용. 공익사업용이니까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가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농지 보죠. 농지는 지목이 뭐죠, 여러분? 전, 답, 그리고 과수원. 몇 가지, 여러분? 세 가지죠. 전답, 과수원. 그리고 여기서 뛰쳐나온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목장용지죠. 차이점은 농지는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면적 제한 없이 전부 제일 낮은 세율, 뭘 적용이 가능해? 007 적용이 가능한 거죠? 면적 제한이 없이 007이 적용 가능한데, 목장용지를 뭘 따져서? 기준면적을 따져서 어떤 놈만? 기준면적 이내분만이죠. 기준면적 이내분만.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책을 201쪽 한번 보죠. 201쪽. 자, 우리 지금 했던 거 토지 이 구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다음에 따라 종합상과세 대상, 별도합상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여기 분리, 종합, 별도 구분되어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보시고, 자, 분리과세 대상 봅시다. 과세기준제 납세물과 소유하는 토지 중, 자, 밑줄 국가의 보호나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 밑줄 여기까지가 분리과세 토지에 대한 정의죠. 그러면 이때 국가의 보호나 지원,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적으세요. 0.07%짜리와 0.2%짜리를 말하는 거죠. 보호나 지원, 그렇기 때문에 0.07%짜리 몇 프로? 0.2%짜리 말하고, 중과 몇 프로짜리 말하는가? 4%짜리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 중 국가의 보호나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를 바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스 보시면 여러분 거기 0.07%짜리 적용되는 거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농지, 목장용지, 임야.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4번과 5번 묶어놓고요. 이게 공장용지죠. 4번과 5번 묶어놓고 공장용지. 그 다음에 6, 7, 8, 9 묶으시고요. 6, 7, 8, 9 묶으시고요. 이게 바로 뭐죠? 기타 공익사업용이죠. 그래서 공익사업용의 토지를 성격에 따라서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한 거죠? 네 가지로 구분했죠. 네 가지로. 그리고 맨 밑에 10번 뭐라 했죠, 여러분?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 유명한 뭐야, 여러분? 꼬로. 무슨 재산이야? 사치성 재산에 공헌하는 토지죠. 사치성. 꼬로.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죠. 자, 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네요. 농지. 일단 지목을 보셔야죠. 농지는 뭐를 말한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 밑줄, 전답, 과수원. 그래서 여러분 재산세에서 전답, 과수원이 나오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농지. 자, 근데 농지는 여러분 다시 거기 1번 하고, 자, 2, 3, 4, 5, 6 묶으시고요. 2, 3, 4, 5, 6 묶으셔야 돼요. 2, 3, 4, 5, 6. 그럼 1번은, 자,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냐? 자, 동그라미 개인이 소유하는 거죠. 개인. 1번은 누가 소유하는가? 개인. 근데 2번부터 6번까지는 적으세요.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면 원래 여러분 법인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를 원칙 어디로 가는 거냐? 아니 무슨 법인이 단체나 농지를 갖고 있냐? 농지를 누가 갖고 있는가? 농사 짓는 분이 갖고 계신 거죠? 근데 법인이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종합. 근데 예외적으로 법인이나 단체지만 007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죠. 그게 바로 동그라미 2, 3, 4, 5, 6이다 그 얘기야 여러분. 동그라미 2, 3, 4, 5, 6.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농지는 누가 소유할 때만 개인이 소유할 때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0.07이 소유 가는 거고 누가 소유하면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면은 이때는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누가 소유해도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도 뭐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0.07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2, 3, 4, 5, 6이죠. 자, 그럼 1번부터 보죠. 개인이 소유한답니다. 근데 항상 농지는 과세균제 밑줄 실제 용농에 뭐 할 때만 사용. 밑줄 과세균제 실제 용농 사용이죠. 그게 농지다는 얘기죠. 농지면 당연히 영농에 사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세균제 영농에 사용할 때만 농지로서 의미가 있는 건데 농지로 사용 안 한다. 그럼 어디로 가는가? 종합이야. 농지가 아니죠, 뭐. 수험생인데 공부를 안 한대. 그 뭐야? 수험생인데 공부를 안 한댄다? 그럼 그 사람의 정체는 뭐야?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집에서는 학원 간다고 나갔는데 학원에는 안 와. 어디 갔을까?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는. 저 가끔데 집에서도 연락 와요. 학원에. 누구 왔냐고.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와. 참네. 심지어는 또 제가 전화 걸어요. 귀대기 자녀가 학원에 안 오시는데 무슨 일 있습니까? 뭐라고요? 매일 나간다고요? 매일 안 왔어, 이 새끼야. 그래갖고 6개 집안은 말아먹었죠, 작년에. 어디 갔나 했더니 백화점 가 있고요. 자, 그래서 2, 3, 4, 5, 6 요거 묶으시고 법인 단체죠? 자, 2번 밑줄 농업법인이야. 특징 농업법인. 농업법인이 뭐야 여러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죠. 농업법인. 자, 그 다음에 3번 밑줄 한국농어촌공사죠. 그리고 4번 밑줄 사회복지사업자죠. 그래서 복지시설이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그러니까 그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급자족시키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 놀려서 뭐예요? 농사라도 짓게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법인이 매립이나 간척에서 취득한 농지입니다. 여기서 특징은 매립이나 간척입니다.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죠. 이건 현대 아산 개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서해안 우리 아산만 막 개발하죠 여러분. 매립하고 농지를 막 공급하죠. 땅덩이 좁다고. 그럼 6번 아주 중요하죠. 뭐 나왔어요 여러분? 종중.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뭐가 나오면 임야가 나오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종중이죠. 그래서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임야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0.07로 갑니다. 무조건. 예. 자,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목장 용지나 농지는 여러분 장소적 제한을 받죠. 장소. 여러분 생각해봐. 농지면 어디 있어야 돼? 농어촌이 있어야 되겠죠? 목장도 어디 있어야 돼? 농어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도시 지역 안에 있대. 그러면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 농지나 목장 용지가 지금 도시 지역 안에 있대. 그럼 제2처에 있는 거야? 못 있는가? 못 있는 거죠. 아, 농어촌에 있어야 될 게 왜 도시에 있냐고.
그런데 그나마 도시 지역 아닌데 개발 제한 구역과 어디 안에 있으면 녹지 지역 안에 있다. 개녹 안에 있다.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 개녹 이렇게 보십니다. 이걸 뭐라고? 개녹. 주의할 건 아저씨 앞에서는 발음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아가꾸 아저씨가 저녁쯤 저 그냥 뭐라고 하면 된다? 개녹 그러면 되죠 뭐. 개녹이 어디야?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이죠. 그래서 아저씨가 개녹이 뭐냐고 물으면 무식한 놈.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을 말한다 인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개녹에 있을 때 몇 프로 때리고 개녹에서 몇 프로 때려? 0.07이죠. 근데 문제는 개녹을 제외한 지역이죠. 기타 지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농지나 목장용지가 있다 합시다. 그럼 제 위치에 있어? 못 있어? 못 있죠? 그러면 일로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종합으로 가는 거죠. 종합.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농지나 목장용지는 장소적 제한을 받는다. 물론 이게 도시죠. 어디거나 도시죠. 밖이나 또 어디 군, 읍 또는 면 여기는 어디야? 시골이죠. 여기는 장소적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다 공동치를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농지는 전부 가는 거고 농지는 전부고 목장용지는 뭐만 가는가? 항상 이내분만 간다라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죠. 다시 한번 농지는 면적 제한 없이 어디 갈 수 있어? 007. 그러나 뭐는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 이걸 따지면 뭐는 반 이내분만. 뭐가 나오면 초가분이 나오면 묻지 마. 초가분이 나오면 여러분 게임이 끝난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른 보내? 종합으로 보내는 거죠 뭐. 자, 임야 갑시다. 임야. 임야는 뭐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산이야 산. 그냥 자연 상태로 방치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좀 뭐 산 임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없어? 이씨. 자, 돈 벌면 우리 땅 좀 삽시다. 네. 그래서 임야는 특징이 산이고 그냥 산을 그냥 자연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는 거죠. 그렇잖아. 산은 그냥 자연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는 거야. 그래서 임야는 원래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토지 매매를 중개했을 때 이 토지가 뭐로 가면 임야로 가면 또는 뭐로 가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중과되는 거죠. 제 카페도 어떤 분이 현업에 계신 분이 토지 매매 중개했는데 뭐 임야 비사업용 토지를 파는 나대지대. 나대지 역시 무슨 토지야? 비사업용 토지죠. 왜 토지를 놀리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양도세 왕창 나오는 거죠? 예. 실무 나가봐야 알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없겠냐고. 양도자가 양도를 못하게 해. 세금 때문에. 그때 가서 아는 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우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세법도 중요하지만 실무 나가면 좀 괴리가 많어. 그래서 기본적인 요거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거 정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실무 나가시면. 왜? 실무 나가면 어떻게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사례별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려워. 자, 임야. 그래서 임야는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여러분? 종합으로 가야 되는 거야. 임야는 종합이야. 그런데 단 요게 뭐 산림보호 육성동 무슨 성격을 띠고 있으면 역시 공익 성격을 띠고 있는 임야일 때는 얘들은 다 몇 차 산업용지니까 다 몇 차 산업용지야? 1차 산업용지죠. 1차 산업. 제1차 산업.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낮은 세로 가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03쪽에 보시면 임야 나왔죠. 자, 밑줄.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다시 또 종중 소유 임야 나왔죠? 종중의 소유는 뭐 농지나 임야 묻지마. 무조건 여러분 뭘로 보내버려? 007 보내. 뭐가 나오면? 종중이 나오면 무조건 007 보내. 생각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공익 목적을 띠고 있는 이러한 산림보호 육성 등의 임야는 특징 그냥 우리는 외울 수가 없지만 무슨 법에 따른 임야 이렇게 나오면
무슨 법에 따른 임야. 그러면 이거냐? 아, 산림, 보호, 육성 등 공익목적 성격의 임야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번부터 다음 페이지 보실래요, 여러분? 6번까지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실 있죠? 이거 다 무슨 법에 따른 나오죠? 이거 다 외워 못 외워? 못 외워요, 여러분. 시험에는 나오지만 외울 수는 없어. 그러면 이 특징, 얘들은 관련 법률에 따른 공익 성격이 임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기 3번 보세요. 맨 위에 3번.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뭐예요, 여러분? 공원, 자연, 환경지구의 임야. 여기 환경 동그라미. 공원, 자연, 환경지구의 임야. 근데 그 환경 밑에다 적으세요. 보존. 적으세요. 보존. 그래서 공원, 자연, 보존지구의 임야.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면 보존지구죠? 보존. 똑같다고. 다른 거 똑같은데 공원, 자연 뭐로 바꿨어? 보존지구의 임야. 그러면 이때는 어디로 가냐? 저거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그러나 공원, 자연, 환경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가? 007 분리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뭐 나왔죠? 여러분 또 역시 종중이 나왔죠. 종중. 5번. 4번 죄송합니다. 4번. 종중이 소하면 하여튼 4번. 종중이 나오면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얼른 보내라 버리라고. 007로 보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205조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 묶으시고요. 205조 양가로 4번과 5번 묶으셔서 얘가 바로 뭐죠, 여러분? 공장용지죠. 공장은 무슨 업에 사용하는 토지죠? 제조업이죠? 제조업이니까 몇 차 산업이야? 제2차 산업이죠. 제2차 산업. 그래서 공장용지는 제2차 산업에서 두 번째로 낮은 세율 정하는 거죠. 근데 역시 얘도 뭘 따지면 기준 면적을 따지면 어떤 놈만 와야 돼, 여러분? 이내분만 와야 되죠.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따지면 어떤 놈만? 이내분만 와야죠. 뭐가 나오면? 초가분이 나오면 당연히 일단 뭐 생각할 필요가 없죠. 원래 보내 종합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공장 입지 기준 면적 이내분이죠. 자, 그런데 이때 요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이 역시 장소의 제한을 받아서 자, 공장이 여러분 도시 지역 안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제 위치에 있는가 못 있는가? 못 있죠, 여러분. 공장이 도시 지역 안에 있대. 그럼 환경 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잖아. 우리 아파트 단지 옆에 공장 있다. 이사 가야죠? 그놈이 가든지 내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나마 도시 지역 아니지만 어디 안에 있으면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안에 있다.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안에 있다. 이거 어떻게 했죠? 공단. 이렇게 열었죠. 공단. 그래서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안에 있다. 그러면 공장이 공단 안에 있으면 제대로 있는 거죠? 어디로 가는가? 0, 2. 근데 문제는 여기야.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 있다. 기타 지역에 있다. 제외 지역에 있다. 그럼 이때는 기준 면적 이내분 어디로 가죠, 여러분? 별도로 간다.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공장 입지 기준 면적 이내분은 절대 종합으로는 안 갑니다. 그래서 공장 용지가 종합으로 가는 경우는 딱 하나야. 뭐일 때만? 초가 분일 때만 종합으로 가, 공장 용지는. 그래서 공장 용지인데 소재지와 관계이시 없이 소재지와 관계없이 하여튼 초가 분하면 어디로 보내버려, 여러분? 종합. 그리고 도시정할 때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공단면 0.2%로 간다는 거. 0.2%.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보세요. 자, 그 밖에 0.2% 분리과세 대상 토지 있죠? 응? 그게 바로 이 기타 뭐야? 공익사업용 토지죠. 공익사업용. 근데 공익사업용이 너무나 많죠. 거기 동그라미 1, 2, 3, 4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밑줄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죠.
자, 2번 에너지나 자원의 공급이라든지 또는 방송, 통신, 교통 등의 밑줄 기반 시설용 토지죠. 자, 3번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밑줄 개발 사업용 토지죠. 4번 지역 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밑줄 분리 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 4가지로 구분하죠. 우리는 한 가지로 물어봐도 모르는데 4가지로 구분했어. 그래서 이 4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여러분 205쪽부터 206쪽, 207쪽, 208쪽, 209쪽, 210쪽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는 게 문제야. 그럼 이걸 외워 못 외워? 못 외우죠. 찍어야 돼, 그냥. 여러분이 뭘 믿어야 돼? 감, 촉, 요걸 믿어야 돼. 여러분이 감, 촉이 있죠? 네. 여러분이 촉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못 믿죠, 여러분도? 찍는 족족 틀리죠? 합격하려면 찍는 게 맞아줘야 됩니다. 자기도 알 거 아니야. 나는 찍으면 꼭 틀리더라. 자, 그래서 기타 공익사업용의 몇 가지 특징 잡읍시다. 몇 가지 특징. 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공익사업용이라는 게 특징이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주로 누가 갖고 있어? 공공기관. 주로 누가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이 뭔지는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각종 뭐가 나오면 공사, 공단, 뭐 단지 등 어떤 공공기관이 사업용으로 갖고 있다. 그럼 얘는 누가 갖고 있으니까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익사업용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각종 뭐가 나면 공사, 공단 등 이러한 공공기관이 사업용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어디로 돌려버려? 영이. 자, 그 다음에 염전이 시험에 나오죠. 이렇게 염전이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 여객 운송, 뭐 여객이라든지 이런 터미널 용지, 여객 고속 터미널이라든지 화물 터미널 용지, 용지. 그래서 여러분 고속버스 터미널, 화물 터미널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죠. 지금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거. 부동산 공법상 토지가 나오면 뭐? 부동산 공법상 토지. 부동산 공법상 토지. 부동산 공법이 뭐야,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역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웠던 그 공법의 토지가 나오면 돼. 그 다음에 아직 시험에 안 왔지만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요건 학교에서 배우셨죠? 학교에서 부동산 투자회사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리츠 배웠죠? 네, 리츠. 또 부동산 펀드 이런 것 등이 바로 기타 공익사업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뭐 요 정도 잡아놓고 이 정도를 벗어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 나만 틀려? 다 틀리는 거죠. 자, 여러분 205쪽 보세요. 205쪽.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 나와 있죠? 응? 네, 그러면 여러분 봐. 냄새가 나. 그냥 읽어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잖아. 가 국방상 목적 외의 사용이나 처분 등을 제한한 공장군의 토지라든지. 자, 2번 뭐 나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다 뭐야 여러분? 공법이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 세부는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랍니다. 이런 법률 명칭을.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부동산 뭐가 나오면 공법상의 토지가 나오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206쪽을 봐보세요. 206쪽. 3번 무슨 방위사업법. 일단 냄새가 방위사업이면. 자, 4번 뭐 나왔죠 여러분?
농어촌 공사 나왔죠. 농어촌 공사. 또 5번 뭐 나왔죠, 여러분? 한국 수자원 공사. 이렇게 공사하던 공공기관에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박스 보시면 1번 과세기는 이제 계속해서 뭐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연병, 염전. 두 번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하여 염전을 사용하다가 지금 사용을 폐지한 토지. 그 다음에 뭐 광어법에 따라 광어권이 설정된 광구 토지. 그래서 뭐 산업중. 그 다음에 3번 한국방송공사 나왔죠? 각종 공사.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밑줄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용. 이제 터미널이 중요한 거죠. 터미널. 여기 우리 터미널 어디 있죠? 동서울 터미널. 터미널. 네가 0이구나. 그러면 돼.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다 그래. 뭐 7번 보세요, 여러분. 한국지역난방공사. 8번 보세요. 뭐 한국가스공사. 다 지금 뭐가 나와서 공사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됐죠, 뭐. 그래서 이걸 다 외워 못 외워? 못 외우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촉으로 이거 공사업용 토지겠구나라고 느끼셔야 되는 거죠, 뭐. 됐어요? 다 뭐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209쪽 잠깐 보시면요. 209쪽. 3번. 뭐죠, 여러분?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 밑줄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를 말하죠. 다 보시면 돼요. 넘어가. 어차피 여기서 내면 출전이 맞으라고 내는가 못 맞추게 하는가? 못 맞추게 하는 성격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뜻에 따라주면 되죠, 뭐. 굳이 틀리라는 걸 맞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맞으라는 것만 맞아도 11개, 12개 맞는 거야, 여러분. 틀리라고 내는 건 3개에서 4개 정도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양가로 7번 갑시다. 그 유명한 이제 나왔다. 꼬로. 4%짜리 딱 두 가지예요. 그러면 뭐죠? 골프장 용지와 고급 오락장 용. 꼬로. 우리 사치성 재산 별골 5손 중에서 딱 몇 가지만이야? 2가지만 나왔네, 여러분. 2가지만. 그러면 아직 안 나온 게 뭐야? 별장가 고급주택 안 나왔죠? 그럼 별장가 고급주택 부속토지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4% 가셔야 되는 거 딱 몇 가지만이에요, 여러분? 꼬로 골프장용이자 고급 오락장용 토지 2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0쪽에 여러분 별도 갑시다. 별도. 자, 이제 별도부터는 무슨 성격의 토지죠, 여러분? 사업용 토지죠. 별도는 사업용 토지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별도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 아니어서 불가피해서 소유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이런 말이 있네, 여러분. 다만 맨 밑에 210조 맨 밑에 다만 지방세법이나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밑줄 재산세, 비과세 밑줄 하나, 비과세 또는 면제 또는 경감되는 토지 이렇게 비과세 토지나 면제되는 토지나 경감되는 토지 이 경감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자 어떻게 한다? 별도 합산 대상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 합산 과세 토지에서 거기 재산세가 뭐가 되거나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가 되거나 또는 면제가 되는 토지 또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감면되는 토지 얘들은 별도와 종합합산 과세 대상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합산에서 제외. 자, 이게 시험에 최근에 나온, 최근은 아니고요. 이제 좀 됐지만. 그럼 얘들의 공통점 찾을게요. 재산세 여러분 뭐? 비과세. 여기 뭐야 여러분? 면제. 여기 뭐야 여러분? 경감. 그럼 얘들의 공통점, 세 놈의 공통점 뭘까 지금? 이 세 가지 공통점 뭐야? 재산세를 내는 애들이야, 안 내는 애들이야? 그만큼 안 내. 비과세인데 재산세 과세 안 하잖아. 면제 100% 감면받았잖아. 일부 감면받았잖아. 그만큼 재산세 내, 안 내? 안 내는 애들이니까 얘들은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서 어떻게 한다고? 제외한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는 물론 이거 어디서 제외한다고? 별도는 물론 어디서도 제외한다고? 종합. 그래서 별도 종합에서 요 세 가지 토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된다라는 거죠.
자, 211쪽에 양가로 2번 나와 있네요. 영업용 건축물. 자, 영업용 건축물. 그래서 요 사업용 토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 그래서 상가나 사무실 등, 상가나 사무실 등 영업용 건축물, 영업용 건축물. 그럼 영업용이다. 아, 이거 사업용이구나. 떠올려야 되죠. 상가나 사무실 등 영업용이 나오면 여러분은 아, 별도. 다만 얘들은 건축물의 뭐에다가 여러분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해서 뭐가 나올 때마냐? 이내분이죠. 이내분. 기준 면적 따졌더니 여러분 묻지마. 무조건 뭐 나오면 초갑은 나면 그냥 여러분 게임 끝난가? 초갑은 나면 그냥 다 무조건 얼로 보내버리면 돼. 종합으로 보내버리면 돼. 여러분 생각도 하지마.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토지가 있냐면 두 번째가 업종 특성상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것들이죠. 대규모 토지가 필요로 하는 업종의 토지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교재 어디 나와 있는 거냐? 213쪽에 나와 있죠. (213쪽) 그걸 외워 못 외워? 아, 어렵죠, 외우기. 그러면 특징을 잡아라. 특징은 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업종을 영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대표적인 예가 바로 3번이랬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몇 번? 3번 보세요. 3번. 뭐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학원의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죠.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학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토지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워낙 이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니까 이제 서울에는 운전학원이 있어, 없어? 없잖아. 예전에 그 문정동에 있었던 것도 없어졌잖아, 이제 지금은. 다 거기 이제 건물 들어섰죠? 예, 그 논바닥이었는데. 아이씨, 그때 샀어야 되는 건데, 이씨.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의 차이는 그거야. 한 놈은 일을 저질러서 사는 거고, 한 놈은 맨날 무슨 생각만 하는가? 사야 되는데 말만 하고 생각하고 있고 못 사는 거죠. 사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 예전에도 거기 자동차 운전하고 갈 때 저쪽 분명히 개발될 것 같은데 평지고, 예, 또 서울의 마지막 송파구의 마지막 남은 땅덩어리고. 그래서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사둬야 되는데 했는데 그놈의 돈이 없어서 못 샀네. 민계곡만 했어도 살 수 있었는데. 자, 씁쓸합니다. 그래서 213쪽 보세요, 여러분. 213쪽. 3번 봤죠, 여러분? 예, 운전학원용. 그 다음에 1번 보세요, 여러분. 1번. 자, 1번은 여러분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야. 터미널 용자와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에 그 사업자가 그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죠. 밑줄 차고용 토지. 뭐 거기 뭐 1.5배 뭐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성격만 팔아봐. 성격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야. 의 뭐 차고용 토지. 운송사업자니까 차량이 많잖아. 그 어디 보관해야 되는 토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차고용 토지. 딱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읽어만 보면 여러분이 다 알게 돼요. 야, 읽어보지는 않아서 그래. 죽으라고. 다음 페이지. 그때 13번이 시험에 나왔어. 13번이 시험에 나왔죠. 더럽게 어려운 거 나왔어요. 13번. 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번역들은 자, 밑줄.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임야. 뭐죠, 여러분? 이거? 사치성 재산이죠? 를 제외한 해원제 골프장 토지를 뭐 임야를 뭐한 제외한 1번 밑줄 스키장이나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토자 이거 해놓고 이게 뭐게 물어보는 거죠. 몰라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일단 해원제 골프장을 제외했대. 왜 제외했죠, 여러분? 예, 그건 4%짜리니까. 그걸 제외한 스키장이나 골프장용 토지, 이건 사업용 토지죠, 여러분? 예, 그거 별도로 가는 거죠.
이미 시험에 나왔으니까 또 나오긴 틀렸죠? 예. 근데 여러분 거기 14, 15, 16, 17 나왔죠. 자, 예를 들어서 16번 봅시다. 우리 가끔 가다 가보시나 여러분?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 주차 잘못하면 견인되죠? 우리 그럼 어디로 찾으러 가야 돼? 응? 어디? 이때 거기 찾으러 가죠? 잘 모르면 한번 견인돼봐. 아무데나 차 세워놓고 가면 견인되고 어딜 찾아오시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견인된 차 찾아오면 쭉 차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별도그만 딱 그러면 돼. 자, 17번.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아무데나 막 폐기물 매립해갖고 참 양심이란 게 없는 인간들이 많아갖고 말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여러분 남의 행복을 주면서 버는 돈은 남의 행복을 주면서 버는 돈이 가장 좋은 거죠. 남한테 고통을 주면서 자기가 돈 벌어봐야 그거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게 네. 자, 그런 의미로 우리는 종합으로 갑니다. 종합은 무슨 토지야? 비사업용 토지. 역시 거기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묶으시고요.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제외되는 거죠. 방금 봤던 뭐 여러분 비과세, 면제, 다음 페이지 경감되는 토지들 있죠.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 그 다음에 면제되는 토지나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에 해당하는 토지는 역시 별도는 물론이고 어디에서도 제외한다? 종합에서 제외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주요 종합상가세 대상 토지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렇게 작년 나온다고 울부짖었죠. 별표 2개. 올해는 뭐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합시다. 일단 농지인데 지금 어디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있대. 그럼 개녹을 제외한 지역이니까 이거는 소재 조건 위반한 거죠? 올라가야 돼? 종합. 자, 2번 묻지 마. 무조건 뭐 나왔어? 기준 면적 초과분 나왔죠. 무조건 종합이죠. 자, 3번 보죠. 3번이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건축물 시가변액에 토지 시가변액에 몇 프로에 미달한다고요? 2%에 미달한 토지죠. 건축물 시가변액에 토지 시가변액에 몇 프로? 2%에 미달한 토지 중 밑줄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죠, 여러분? 건축물 바닥 면적은 저거 별도죠, 별도. 그리고 그거를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뭘로 가야 되는가? 별도야. 그리고 요거를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어디로 가는가? 종합으로 가는 거죠. 자, 4번.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죠? 무허가 건축물 부수 토지. 그냥 이거 맞으라고 준 거죠, 뭐, 출제원이. 작년 참 쉽게 나왔어요. 보기 지문들은 어려웠으나 답은 무지하게 쉬웠던 거죠. 5번.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그 유명한 뭐예요, 여러분? 나돼지. 6번.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대가 뭐예요, 여러분? 잡종지. 이름도 더럽죠. 자,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이제 신탁 재산에 속하는 종합상 과세 토지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합산 방법 나와 있죠? 별표 하나. 자, 여기 봅시다. 신탁 재산에 속하는 종합과 별도는 뭐? 신탁 재산에 속하는 종합과 별도는 다시 밑줄 수탁자 고유재산, 수탁자 고유재산 이 고유재산인 종합과 별도와는 합산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죠. 왜? 신탁재산 적으세요. 밑줄 누구 거야 이거는? 신탁재산 누구 거야? 위탁자 거잖아. 그리고 수탁자 고유재산, 은행이나 부동산 신탁회사 고유재산 있잖아. 그럼 이건 소유자 자체가 다른 거죠? 비록 재산세는 다 누가 내지만 수탁자가 내지만 이때에 그 수탁자가 낼 때에 그 위탁자가 맡긴 신탁재산과 그 수탁자 고유재산을 서로 합산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아니하는 거죠. 근데 2번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 A, B, C, D 등 수많은 거기에 맡긴 종합과 별도는 소유자별로 위탁자별로는 합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해야 되죠. 합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 토지와 별도합산과세 토지 누구별로? 위탁자별로 각각 어떻게 하라? 합산하라. 그 얘기죠.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토지 구분은 요 정도 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어쩔 수 없어. 응?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지 같은 데서 나오면 이제 짜증 나오는 거고 요 안에서 나오면 이제 그래도 맞히는 거고 작년에 그래도 운이 좋게
어디서 나와서 종합합산가시토지에서 무허가 건축물 부속지가 나왔고 쉽게 답을 고르는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요 정도 하고요. 우리가 범위를 벗어나면 어쩔 수 없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쉽죠.